집값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도 또 최대 낙폭을 경신했는데요. 3분 맥집기 오늘은 사상 최대 하락이란 주제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값입니다. 지난 5월 말부터 25주째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지난 9월 서울의 아파트값 하락률 0.1%대였습니다. 그러다 10월에 0.2%대에 들어갔고 10월 말에는 마이너스 0.34%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마이너스 0.38%로 떨어지더니 지난주 마이너스 0.46%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200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낙폭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 10일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이 대부분 풀린 경기와 인천의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마이너스 0.59%, 인천 마이너스 0.79% 각각 떨어지면서 이 또한 사상 최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물어보니 모두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규제 풀려도 집 사겠다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부동산들이 거의 개점 협의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매도자들은 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팔리질 않으니까 현재 금액에도, 그리고 과거 고가 대비해가지고 한 1억 밑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안 팔려. 전문가들은 이 고금리 상황에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심리가 강해 거래 절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내년에도 반등은 힘들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2, 3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떨어지는 소식이 반가울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지금의 하락세 반갑지 않을 텐데요. 지난해 집이 없다가 산 사람들 103만 6천 명입니다. 주택 구매자 대다수가 이 크든 작든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고금리와 집값 하락, 이중고를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리하게 집을 샀다면 대출 이자에 돈을 대부분 쓰는 하우스푸어와 같은 경제 문제로 이어질 우려도 나옵니다. 변동금리 차주의 경우에는 지난해 대출 당시보다 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어났을 우려가 크죠. 월세 등을 통해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활용 방안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며 부동산 규제 해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 반응 여전히 차가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오는 목요일에 또 한 번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여지가 있는 만큼 규제 완화에도 집값 반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3분 맥집기였습니다.